안녕하십니까. 투비소프트 교육사업부 윤재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챕터 04번 디자인 부분의 CSS 부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젠다 보겠습니다. 학습 목표가 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CSS의 구조를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CSS라고 한 내용은 초기에 작업할 때는 디자이너 분들께서 많이들 작업을 하십니다. 개발자분도 많이 작업을 하시지만 디자이너가 됐건 개발자가 됐건 CSS의 기본 구조를 반드시 익히고 코딩에 들어가셔야 되겠다. 그리고 세 번째, CSS의 셀렉터의 생성 및 적용입니다. 자, 셀렉터 아직은 조금 익숙하지 않은 그런 단어인데요. 뒤쪽에 모양을 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요.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들을 확인하고 내용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첫 번째, CSS의 대상이 되는 스타일 속성 그룹을 기억한다. 두 번째, CSS의 구조를 이해한다. 세 번째, CSS의 셀렉터 용법을 이해하고 생성할 수 있다. 그리고 생성된 CSS를 화면이라든가 프로젝트에 결합하고 제거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CSS 구조를 보겠습니다. 일단 CSS라는 녀석이 어떤 녀석인가? 그것부터 사전적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서. 우리는 지금 화면 작업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화면의 전반적인 스타일 속성을 미리 저장해 둔 스타일 시트이다. 문서 전체의 일관성을 유지를 하고 개발자의 스타일 관련된 코딩을 줄여준다. 정의와 간단하게 사용 목적이 나와 있죠. 그 아래쪽에 보시면 CSS의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X 플랫폼에서 스타일 시트라든가 테마 보시면 굉장히 많은 양의 스타일 시트 구문이 있는데 구조 자체가 크게 이 구조,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셀렉터는 이제 몇 가지 타입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이 과정에서 배우게 될 거고요. declaration, 선언부, 그 다음에 안쪽의 구조는 속성, 얼라인이라든가 백그라운드, 보더, 컬러 이런 속성들이 있고 뒤쪽에 그 속성에 해당하는 X 플랫폼의 속성의 값, attribute value 값이 들어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셀렉터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셀렉터, 스태틱, 예를 들어서 지금 스태틱을 써놨는데요. 우리 프로젝트의 스태틱이라고 하는 컴포넌트 혹은 버튼이라고 하는 컴포넌트는 공통 시안에서 어떤 폰트나 어떤 텍스트 컬러를 가지고 사용을 하겠다. 그런 컴포넌트별로 지정하는 셀렉터를 타입 셀렉터라고 하고요. 슈도 셀렉터는 컴포넌트의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스태틱을 기준으로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스태틱 콜런 마우스 오버, 스태틱이라고 하는 컴포넌트에 마우스 오버를 올리면, 마우스 포인터를 올리면 어떻게 스타일을 변경을 시킬 거냐, 그런 셀렉터를 슈도 셀렉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클래스 셀렉터는 클래스 말 그대로 그룹을 묶어서 처리할 때 씁니다. 뒤쪽에 이제 실습을 통해서 할 거지만 입력용 화면 작업할 때 사원 데이터를 입력을 한다. 이름하고 사번하고 입사일자가 필수 항목이다. 그럴 때 보통 필수로 입력을 꼭 하십시오. 그래서 텍스트 컬러를 빨간색으로 표현하는 그런 예들이 있죠. 자주 나오는 요구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처리할 때 사용하는 게 클래스 셀렉터. ID 셀렉터는 컴포넌트의 ID 값을 직접 지정하고 들어가는 케이스입니다. 특정하게 한 컴포넌트만 지정해서 셀렉터, 어떤 스타일 내용을 바꾸겠다. 자, 그럴 때 ID 셀렉터를 사용을 하고요. 차일드 셀렉터는 컴포넌트가 가지고 있는 자식 객체를 제어할 때 사용을 합니다. 이전 과정에서 화면에 div를 만들고 div 안쪽에 스태틱 컴포넌트를 여러 개를 배치를 했었죠. 그래서 div 안쪽에 있는 스태틱을 변경을 하겠다.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attribute selector는 컴포넌트의 속성 값을 가지고 제어를 합니다. 마스크 에디터에 타입이라고 하는 속성이 넘버이면 폰트나 정렬을 어떻게 하겠다. 자, 그럴 때 쓰는 녀석이 attribute selector. 그 다음에 universal selector는 asterisk죠. 전부 이렇게 하겠다. 그죠? 차일드 셀렉터가 나와 있는데 모든 컴포넌트의 특정한 부분을 스타일 시트로 제어를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룹픽은 꼭 셀렉터라고 할 수는 없고요. 셀렉터를 여러 개의 컴포넌트에 한꺼번에 지정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프로젝트의 공통 시안이 버튼과 콤보와 캘린더가 전부 다 폰트가 굴림, 10의 볼드체다. 그러면 이렇게 묶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타일 시트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타일 시트의 대상이 되는 속성들부터 보겠습니다. 과연 디자이너분들이 혹은 스타일 시트를 작업하는 개발자분들이 어떤 내용을 대상으로 스타일 시트를 작업을 하셔야 되는지. 자, 인플루이스 화면을 열겠습니다. 버튼을 선택하시던 스태틱을 선택하시던 우측의 속성, 다른 컴포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성을 선택하시면 스타일이라고 하는 속성 그룹이 있습니다. 스타일 시트로 제어가 되는 속성이 이 스타일 그룹 안쪽에 들어있는 속성들이 되겠습니다. 스타일 시트 안에는 이런 얼라인이라든가 보더라든가 폰트라든가 컬러 값들을 제어를 한다. 대상 자체는 스타일 속성이다. 그래서 개발자분들은 가급적 화면 그리실 때 공통 시안 관련된 부분들은 공통 시안 관련된 부분들은 여기에서 직접 값을 지정하는 그런 부분들은 하시면 안 되겠죠. 아예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꼭 이 화면에 이 스태틱 컴포넌트만 예외적으로 컬러를 다른 컬러를 주겠다. 폰트를 다른 폰트를 주겠다. 이때는 사용 가능하겠지만 프로젝트의 본수들 화면 개수들이 굉장히 많죠. 보통 웬만한 대기업 회사 ERP 하면 화면이 수천 번씩 나오는데 보통 그런 부분들이 일정한 시안을 갖고 가기 때문에 가급적 스타일 속성 그룹 속성들은 개발자분들께서 직접 핸들링하는 것들은 조금 줄여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타일 시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 시트는 좌측 상단에 파일이라고 하는 풀다운 메뉴에 New 그리고 다시 파일에 스타일 시트 .css 부분이 있죠. 자,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게 되면 첫 번째 파일 네임에 스타일 시트 이름을 입력을 합니다. 자, 파일명이고요. 확장자까지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my css 이렇게 스타일 시트 파일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로케이션은 뭔가를 담을 수 있는 폴더를 하나밖에 안 만들었죠. 아직까지는 베이스 안쪽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스타일 시트 파일이 하나 생성이 됐고요. 좌측에 보시면 CSS 다큐먼트라고 한 노드가 생겼습니다. 자, CSS 다큐먼트에 마우스 우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New Selector 메뉴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는 옵션 부분 아래쪽 그룹박스 안쪽에 X 플랫폼 엘리먼트 영역이 있습니다. X 플랫폼에서 눈에 보이는 컴포넌트 목록들이 전부 다 나와 있고요. 자, 이 중에 스태틱 많이 그렸던 우리 스태틱 컴포넌트를 대상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스태틱을 선택을 하시고 우측에 나와 있는 속성들은 스타일 시트에서 제어하는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디폴트 상황을 그대로 두시고 애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측에 스타일 컴포넌트, 스태틱 컴포넌트의 스타일 대상이 되는 속성 목록들이 쭉 나왔습니다. 이 툴에 익숙하시다면 속성 값을 직접 코딩, 입력, 타이핑을 하셔도 되지만 익숙하지 않다라 그러시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쪽 부분에서 값을 입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스태틱의 백그라운드에 컬러를 레이블 형태로 쓸 거니까 약간 미색 계열의 색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색 계열의 약간 눈에 덜 띄는 색을 자, 다크 그레이를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컬러의 이름은 네임드 컬러를 직접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뒤쪽에 해볼 건데 디자이너분이 시안에서 작업하셨던 샵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헥사 코드 값을 입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자, 속성이 필요할 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부 다 펼쳐져 있으면 좀 보기가 불편하니까 지정하지 않은 내용들은 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왼쪽에 좌측에 프리뷰가 나오죠. mycss.css 이 스타일 시트를 연결해서 쓰는 화면에서는 이제 스태틱이 이런 형상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프리뷰가 나와 있고요. 자, 이 스타일 시트를 인플루이스 화면에 연결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스타일 시트를 화면에 결합하거나 해체를 하실 때는 해당하는 화면이 닫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화면에 X 버튼을 눌러서 닫고요.
등록하시는 방법은 왼쪽에 베이스 안쪽에 인플루이스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인서트 스타일 메뉴가 나옵니다. 화면이 오픈되어 있는 분들은 인서트 스타일 메뉴가 안 나옵니다. 화면을 반드시 닫고 인서트 스타일 버튼을 클릭을 한다. 자, 그리고 방금 만든 mycss.css를 선택하고 열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에 에스테리스크가 생겼죠. 화면을 저장을 하시고 스타일 시트가 연결된 화면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전에 작업했던 스태틱이라고 하는 컴포넌트 전부 다 이렇게 다크 그레이로 배경이 바뀌어 있죠. 스타일 시트는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이런 패턴들이 몇 가지가 있다라고 그랬는데 그 패턴들을 몇 가지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나와 있는 속성들은 일단 닫겠습니다. 한 줄 코딩을 통해서 셀렉터들 이해를 할 거니까 좀 넓으니까 좀 치워놓고요. 타이핑을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태틱 기준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대문자 S, 소문자 T, 대소문자 맞아야 되고요. 엔터. 콜런을 쓰시게 되면 뒤쪽에 슈도 코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컴포넌트의 상태. 자, MOUSE, 마우스, OVER, 마우스 오버. 스태틱이라고 하는 컴포넌트의 사용자가 마우스 오버를 하게 되면 중괄호 치시고 COLOR, 컬러를 레드로 하겠다. 이 컴포넌트의 슈도 상황은요, 개발 환경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버튼을 지금 스태틱을 선택을 했죠. 스태틱의 속성 창에 보시면 아이콘 5개짜리 바로 아래 보시면 콤보가 있는데 스태틱이라고 하는 컴포넌트는 이런 슈도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네이블이냐, 디세이블이냐, 마우스 오버냐. 그렇기 때문에 슈도 상황은 컴포넌트별로 다릅니다. 컴포넌트별로 동작되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 이름들을 기억하고 계셨다가 슈도 셀렉트해서 갖다가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스타일 시트 저장을 하고 화면을 실행을 해서 마우스 오버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버. 이렇게. 폰트가 텍스트 컬러가 빨간색으로 바뀌어가고 있죠. 자, 그 다음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셀렉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형태의 컴포넌트. 이미 배운 부분이 있죠. 자, div 안쪽에 들어있는 스태틱들만 다른 배경색으로 내가 바꿔보겠다. 자, 그러면 스타일 시트로 돌아가셔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으로 하는 컴포넌트가 div 안쪽에 들어있는 스태틱이죠. 좀 전에 파워포인트에서 보셨던 거하고 똑같이 쓰겠습니다. div 꺽쇠. 자, 안쪽으로 들어가서 그 얘기입니다. div 안쪽에 들어있는 대문자 S, 소문자 T, 스태틱은 백그라운드를 헥사 코드 값을 한번 사용을 해볼까요? 샵 EC FF. 컬러 부분에 약간 주의를 하실 점은 RGB 이외의 뒤자리가 더 붙어 들어오는데요. 이 뒤에 두 자리는 투명도를 얘기를 합니다. 높으면 높을수록 불투명도가 강해지는 그런 투명도 값을 얘기하는 값이 맨 뒤쪽에 두 자리다. 자, 저장을 하고 화면을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시켜보시거나 아니면 화면을 닫고 다시 열어보시면 리플레시 된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기록한 헥사 코드 값으로 배경색이 변경이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룹 짓기가 애매한 것들이 있습니다. div 안쪽에 들어있는 것들을 다 바꾸는 게 아니고 div 안쪽에 들어있는 풀네임과 하이어데이트, 메리드, 셀러리가 예를 들어서 필수 입력 사항이다. 이 스태틱 컴포넌트는 컬러를 빨간색으로 하겠다. 그럴 때 쓰는 셀렉터가 클래스 셀렉터인데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T, 대문자 S, 소문자 T, 스태틱에 점을 쓰게 되면 점 뒤에 나오는 텍스트는 곧 우리가 작성을 해야 될 클래스의 아이디가 됩니다. VAL _CHK. 나는 이 항목들은 밸리데이션 체크를 하겠다. 얘는 마우스 오버 상황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컬러를 레드로 하겠다. 자, 이렇게 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장을 하시고 화면 디자인 모드에서
클래스의 이름을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한꺼번에 선택을 하겠습니다. 컨트롤 키 누르시고 풀네임, 하이어 데이트, 메리드, 셀러리까지 요 4개가 필수 항목 사항이다. 그런 가정을 하고요. 우측의 속성에 보시면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그룹에 클래스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여기 좀 전에 입력했던 val_chk를 입력을 해보시면 텍스트 컬러가 이 컴포넌트들만 빨간색으로 바뀌고 있죠. 자, 또 다른 기법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포넌트의 이름을 직접 입력하는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형 프로젝트에 들어가게 되면 네이밍 룰, 명명 규칙 그런 것들이 나오죠. 자,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프로젝트의 모든 화면에 좌측 상단에는 화면의 제목을 쓰는 스태틱 컴포넌트가 있고 이 스태틱 컴포넌트의 폰트가 굴림 20의 볼드다. 그런 가정을 하고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많은 스태틱 중에 이 컴포넌트만 꼭 짚어서 처리하는 케이스. 샵이라고 하는 기호를 씁니다. 샵. 샵을 쓰게 되면 샵 뒤쪽에 나온 텍스트는 객체 아이디가 됩니다. 네이밍 룰에 따라서 입력하신 객체 아이디. 자, st 언더바 타이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줬다라는 가정을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바꾸게 될 거고요. 자, 이 컴포넌트는 폰트가 좀 커야 되겠다. 폰트 콜런 굴림 20에 콤마 bold로 가겠다. 굴림 20에 bold다. 자, 그리고 저장을 하시고 화면으로 돌아오셔서 이 선택한 첫 번째 스태틱 컴포넌트의 id 값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네이밍 룰에 따라서 먹인 이름 st 언더바 title 타이틀을 입력을 하시고 자, 화면을 실행을 시키거나 화면을 닫고 다시 띄워보시면 자, 이 스태틱 컴포넌트만 폰트가 바뀌었죠. 자,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스크 에디터의 속성을 가지고 제어하는 방법, 그 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스크 에디터를 이전 인플로이스 화면에서 2개를 그렸었죠. 하나는 4번을 표현할 때, 그 다음에 셀러리를 표현할 때, 인플로이 아이디와 셀러리를 표현할 때 썼던 마스크 에디터가 2개인데 하나는 타입이라고 하는 속성을 스트링으로 입력을 해놨고 그 다음에 셀러리에 들어가야 될 부분은 넘버 숫자였으니까 타입을 넘버로 해놨습니다. 자, 숫자인 경우에 정렬을 오른쪽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마스크 에디터인데 속성을 구분해서 스타일 시트 값을 바꾼다. 자, 대문자 M, 소문자 A, 마스크 에디트를 선택을 하시고요. 대괄호를 칩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타입 속성 이름을 쓰고요. 타입이 넘버 값인 마스크 에디터는 자, 숫자였으니까 오른쪽 정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렬을 얘기하는 속성 이름은 ALIGN 얼라인이고요. 얼라인 콜런 자, RIGHT 오른쪽 X 플랫폼에서 정렬을 얘기를 할 때는요, 한 개, 수평만 쓰는 게 아니고, 한 칸을 띄시고, 스페이스를 먹이시고, 수직도 써주셔야 됩니다. 수직은 가운데로 하겠다. MIDDLE다. 자, 그리고 저장을 하고, 자, 숫자 값이 표현되는 걸 봐야 되니까 실행을 먼저 시켜봐야 되겠죠. 숫자 값을 입력을 해보시면 그 숫자가 오른쪽으로 정렬이 되죠. 인플로이 아이디 부분은 여전히 레프트 기본 왼쪽으로 잘 붙어 있고요. 자, 스타일 시트 아주 기본적인 구문들을 사용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분의 CSS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개발자분이 작업하셨던 디자이너분이 작업하셨던 누군가 인수인계 받는 부분들은 그 구조를 반드시 이해를 하고 그 구조에 맞춰서 작업을 하셔야 되겠고요. 셀렉트의 종류 및 사용 방법이 있었죠. 스타일 시트 파일을 만들고 자주 쓰는 셀렉터를 작업을 해봤고요. 연결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내용이 변경되는 걸 보셨습니다.
자, 구조 이해하시고 셀렉터의 종류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챕터 04번 디자인 부분의 CSS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